노아가 또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머문 날수는 자신 있는 분 한번 뭐 이렇게 뭐 40일 하면 뭐 이렇게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언뮤트 하셔도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문 날수는 여기 하셨어요. 40일 하셨어요. 일은 1년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또 40일 나왔고 1년 나왔습니다. 또 네, 그냥 재고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요. 7월 노아 창세기 7장 11절인데요. 노아가 여기 보세요. 600세래요. 600년 둘째 달. 600년 둘째 달 17일이에요. 써 있습니다. 다 언제 들어갔는지. 그렇죠? 써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이 마르고 나서 방주에서 나왔죠. 그죠? 물이 마르고 그게 이제 8장의 13, 14절에 있어. 601년 딱 1년 지났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물이 거치고 둘째 날 21일 날에 땅이 말렸어요. 21일 날. 그러니까 노아가 그 홍수가 오기 7일 전에 노아 가족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방주 속으로. 365 더하기 7 21일 날이니까 더하기 10을 해야겠죠. 17일 여기는 27일 그죠. 그러니까 17 365 더하기 1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82일이에요. 네. 380일. 갑자기 산수가 안 되나 제가. 자, 그러니까 이제 얼추 1년 좀 넘게 있었던 거예요. 1년. 그래서 이제 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건데 이 범가너라고 이제 창조과학계의 아주 거성 같은 아주 대단한 연구자인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이제 리버티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신학교 있죠, 리버티 대학.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로스 알라모스 랩 이런 데서 이제 실제 연구를 해서 퍼블리케이션을 다 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학자 교수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격변적인 판구조론이라는 것을 이제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지금 1년 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은 방주 속에 있는 동안 이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격변이. 그러니까 지금 대륙의 이동과 그 판의 이동 이런 것은 이제 46억 년 거쳐서 됐다고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마 배워왔고 기억이 나시든 안 나시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1년 안에 즉 뭐 1년 이내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노아 홍수의 기간 있죠. 그 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이게 벌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벌어지는 속도가 지금 진화론 쪽에서는 뭐 1년에 몇 센치 정도 벌어지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 있죠. 그런 속도로 1년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뛰는 속도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대충 그 정도.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이분의 제자가 지금 또 교수로 있는데 어떤 대학에 근데 이제 그 제자도 이런 걸 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이쪽 연구가 아닌 그냥 세속적인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도 제가 다 정보가 있습니다. 해보면 보통 이게 몇억 년 나오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거기다 이제 다른 변수를 넣어줘 갖고 이제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제가 다 이제 실제로 이쪽 연구하는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편견을 이렇게 빨리 되면 안 되는데라는 편견을 없애고 그대로 하면요 빨리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향성.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지층이 이제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같은 그 엄청난 그 뉴욕을 파괴시키는 정도의 막 이런 경우는 엄청난 쓰나미와 함께 그 밑으로 이제 이러한 층들이 쫙쫙쫙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의 맨 위에 가운데 보면 층들이 만들어졌죠. 이게 노아 홍수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그리고 지나고서 한 반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기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벌어질 땐 벌어지고 합칠 땐 합쳐지죠. 합쳐지면서 이제 산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그 세속의 과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이 뭐예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몇억 년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몇 달. 근데 잘 보세요. 만일 이 몇 달 안에 움직였으면 요 지층들이 다 이렇게 짝짝짝 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 직후에 땅이 굳기 전에 형성됐다면 이게 이 지층들이 이렇게 쫙 휘기가 굉장히 쉽겠죠. 고무처럼.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서 완전히 딱딱한 돌이면, 그죠? 그것을 휠려면 엄청난 압력과 이제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성함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변성되지 않은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어디냐면 록키산입니다. 또 이거는 아프리카네요. 노스 웨스트 아프리카. 이거는 캐나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변성함이 아니라 그냥 다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우 홍수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대륙과 대륙이 움직이면서 산이 부딪힐 때 홍수 직후에 땅이 굳기 전에 형성됐다면 설명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단층이 형성된 게 층들이 이렇게 깨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층들이 다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동그란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굽은 게 아니라 선들이 막 있죠. 깨져요, 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지금 관찰되는 현상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이 관찰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이 꼬불꼬불 휘는 게.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예. 제 아내가 굉장히 따분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화석.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은 바다 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그러면 밑에 이제 바다 밑에 막 개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다가 이 토사가 확 덮치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묻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깨굴을 하고 묻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그래서 뭐 수만 년, 뭐 수천 년 지나면서 묻혀가지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깨굴을 하고 묻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깨굴을 하고 묻힌 다음에 이제 뭐 수천 년에 거쳐서 이제 광물질이 들어가서 요 뼈 모양은 그대로 간직한데 그 성분은 뭐 유리나 돌 비슷한 그런 결정체가 된 것을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순식간에 묻혔다는 증거들이 있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가운데 보면 해파리가 어떻게 화석이 되죠? 순식간에 묻히지 않고 이게 뭐 한참 걸리면 다 없어져야지, 그죠?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익룡의 한 종류인데요. 새끼를 낳다가 딱 묻힌 거예요, 그대로. 새끼를 반쯤 낳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를 보면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일까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식사를 못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묻혀야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화석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생각한 그 이제 순식간에 이런 지층이 생기고 또 이렇게 휘는 습곡이 생기면 그 안에 이제 화석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바다 밑에 있던 이런 층들이 습곡이 돼서 쫙 올라가서 산이 형성됐다면 막 히말라야 이런 꼭대기에 화석들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의 모든 높은 산맥에서 수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요. 여기 히말라야, 여기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왼쪽 밑에. 또 안데스 산맥. 여기 사람 보이세요? 네, 조개, 거대한 조개. 하여튼 뭐 산 위에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한 뭐 5살에서 10살 사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산 위에 뭐 높은 산도 아닌데 올라갔는데 딱 제 키 높이로 조개가 쫙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있고 조개가 다다다다다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딱 보시면서 그거 노아홍수 때 생긴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거의 한 4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뭐 노아홍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면 한번 따봉을 해보세요. 네. 노아홍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X를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거를 좀 더 보여드리면 그랜 캐년으로 볼게요. 이제 그랜 캐년에 여기 보면 1, 2, 3, 4, 5 맨 왼쪽에 이제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1번과 2번과 3번 사이에 이것을 이제 영어로 써놨네요. unconformal 이거를 대부정합이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부정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제 화살표 보이세요? 네, 화살표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화살표 위로는 지층이 있고요. 화살표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층이 아니고 그냥 변성함 비슷한 거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대부정합이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퀴즈입니다.
이게 제가 창조과 강의를 하면서 수천 번을 했던 것 같아요, 퀴즈를.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차이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2번과 3번의 차이. 1번과 2번은 확실해요. 1번엔 지층이 없죠. 근데 2번은 지층이 있어요. 2번, 3번은. 자, 2번과 3, 4, 5, 6 있죠.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차이. 자, 이제 언뮤트를 하시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뮤트 하시고요. 자, 숙달된 조교부터 양혜정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언뮤트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언뮤트. 뭘 얘기하라고요? 2번과 3, 4, 5, 6 요 사이 지층들이 있는데 차이가 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층의 각도. 오케이, 각도. 또. 네, 자, 딴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희진 집사님 한번 뭐가 다를까요? 언뮤트 하셔야 돼요. 2번은 더 좁고요. 또. 3, 4, 5, 6은 3, 4는 좀 더 넓어요.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더 해볼까? 한 분만. 우리 박경호 집사님 한번. 전체적인 폭이요. 폭.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폭이 다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희진 이사님?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맞는데, 정답에 아직 이르지 못하셨어요. 정답은 뭐냐면요. 다른 점이, 2번에는 화석이 없고요. 3번부터 화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가 성경을 보면 설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 보면 성경의 1장의 2절 보면 이제 처음에 첫째 날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직 물에 쌓여 있을 때 그 상태입니다.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오네. 그래서 그냥 이제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자, 근데 이게 이제 3일째에 땅을 만드셨었거든요. 이게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건데요. 여기 보면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요. 어떠한 지질학적인 상상력이 사실 조금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물이 모이고 땅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멀쩡하게 물 속에 들어있던 게 갑자기 솟아나려면 어떻게 일어나요? 아까 무시무시한 대륙의 이동이 있고 쓰나미가 있었고 밑에 막 저탕류가 흘러서 막 지층이 형성되고, 기억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륙 막 산들이 없던 산이 솟아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산이 아닌 쪽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들이 막 밑에 저탕류가 막 흐르고 그러면서 지층이 형성되고, 그 지층인 거예요, 지층. 근데 3일째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생명체를 만드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은 당연히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청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입니다. 뭐예요? 큰 기품의 생들이 터져서 밑에 있는 엄청난 그 지각 밑에 있는 그 지하수들이 뭐 슈퍼소니컬리 용암과 함께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음속 그 초음속의 속도로 막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막 때려지면서 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거는 이제 비고요. 비가 아닌 그 밑에를 보면 이 땅을 다 뒤집어 엎겠죠. 뒤집어 엎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다 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2번은 보면 기울어졌지만 실제로는 기울어진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꾸불꾸불 휘어진 거예요. 휘어진 거를 다 잘라내요. 잘라내면서 그 위에 지층이 형성되겠죠. 막 그 대륙들이 움직이면서, 대륙들이 움직이고 쓰나미 때문에 밑에 이제 그러한 막 그 저탕류라는 게 막 흐르면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지층들이 이거를 다 잘라내면서 형성돼요. 근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만한 이제 격변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끝이에요. 큰 격변은.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그래서
이 보면은 전 미국 대륙의 한 70% 이상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지층으로 다 덮여 있고요. 네, 전 지구의 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전 우주.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당시에 바다 밑에 있었으면 이제 지층이 굉장히 두꺼울 수밖에 없고, 노아 홍수 당시에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으면 이제 지층이 두껍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 지층이 있고, 미국은 대부분이 이런 두꺼운 지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유타고요, 자이언트 캐년인데고, 여기 그랜드 캐년 맨 오른쪽에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보면은 여기 셋째 날 땅이 살짝 보이죠? 빨가슴한데 이게 이제 구부러진 땅.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랜드 캐년을 가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요. 그래서 요 맨 밑에 보면 이게 그냥 뭐 변성암이나 뭐 이런 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보이는 거는 셋째 날 땅이에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맨 위에는 무지무지한 화석이 여기서도 발견돼요. 요 맨 위에 있는 선 있죠? 요 선 위에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억 넘은 화석들이 묻혀 있어요. 아마 수조 넘을 거예요. 보이는 게 수억이니까. 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땅이라는 증거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다 잘려서 이렇게 보여진 거죠. 이 그랜드 캐년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못 봐요, 그죠? 근데 이 그랜드 캐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 때의 땅, 홍수 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땅이 요 맨 밑에 깎여서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 이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강의면요, 막 전율을 하셔야 돼요. 오, 그렇구나. 저 그랬었어요. 20년 전에 이제 요거에 대해 처음 보면서 와, 이게 이러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